버리는 거. 문장이 좀 기네. 여기까지 한번 먼저 볼까? 너네도 지금 이번 주에 수행평가 철이니? 네. 그래. 내가 중원고 2학년들도 하는데 이 새끼들은 진짜 내가 혹시 몰라서 그냥 물어봤다. 1학년도 혹시 그런가 해서. 다들 2학년 이 자식들도 무슨 그 수행평가 때문에 바쁘다고 아주 그 입을 터는데 진짜 꼴 보기 싫어. 진짜 꼴 보기 싫어. 수행평가는 수행평가지 뭐. 우리 너네 그럴 일 없겠지? 알아서 시간 분배 잘해서 제발 좀 몰아서 좀 하시 좀 마라. 응? 몰아서 안 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분량 아닌가? 내가 너무 현실을 모르는 거야 혹시? 그건 아니잖아. 충분히 나눠서 하면 할 수 있는 분량 아닌가? 응? 자,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뭐의 접근성이냐면은 직장에, 일터에, 누구를 위하여? 노동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어떤 노동자냐면은 보통 우리가 비전치사 그 다음에 명사를 쓴다는 얘기는 어디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명사가 만약에 추상명사라면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래서 여기에 at a disadvantage 뭐고요? 뭔지 알지? 불리한 점 그런 의미지 않냐?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에 일반적으로 놓여져 있는 노동자들이야. 근데 어디에서?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져 있는 그런 노동자들을 위한 직장의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되나? 그 노동시장에 대한 그 시장 그 일터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방금 어떤 직장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우리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가기 쉽다. 가기 쉽게 한다는 얘기. 근데 이게 정말로 오고 가고 출퇴근하는 걸 말하는 걸까? 아니야. 이쪽에 그 근로자로서 일하는 걸 쉽게 만들어준다는 얘기.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얘기가. 아니 출퇴근 그 얘기가 아니라고. AI는 포함한다. AI가 향상시킬 수 있다. 포괄성이라는 것을 직장에서. 그래. AI가 직장에서 포괄성이라는 것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 포괄성이라는 게 뭔 의미인지 한 번에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문을 읽어봐야 이 포괄성이 무슨 의미로 쓰이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렇다고 넘어가. 어차피 읽고가 다시 돌아갈 테니까. 자, AI에 의하여 가동되는 assistive devices, 뭔가 보조 장치들은, 근데 어떤 보조 장치냐? 노동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근데 어떤 노동자들이야? 시각적, 그 다음에 말에 있어서 언어적이겠지. 시각적, 그 다음 언어적, 청각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을. 되나? 뭐 시각장애인, 뭐 청각장애인, 아니면 장애인은 아니더라도 뭔가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이런 보조장치들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다. 뒤에는 분사구문인데 여기 지금 이 to가 뒤에 뭔가 비어있지. 이 to가 부정사가 됐든 전치사가 됐든 뭔가 비어있단 말이야. 여기 있는 to랑 여기 있는 of가 이렇게가 뒤에 work가 보이죠. 이 work를 얘의 목적어이면서 여기 of의 목적어로 봐주면 돼. 공통 목적어. 여기 and 병렬은 앞에 있는 the assess, 그 다음에 quality 이렇게 두 개 명사가 병리 구조된다. 그래서 그냥 해석을 해봐. 향상시키면서 접근권을, 뭐에 대한 접근권이야? 일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시키면서, 그리고 또 뭐를 향상시키면서? 일의 퀄리티, 질을 향상시키면서. 누구를 위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됐나? 즉 우리가 AI를 사용하면은 뭔가 정상적으로 일을 좀 제대로 하기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냐. 뭔가 말을 잘 못하다든지, 아니면은 귀가 좀 잘 안 들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사실 안타깝지만은 장애가 죄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회사들은 고용하기를 뭐하냐? 꺼려하잖아. 죄는 아니지만 좀 꺼려하지 사실은.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AI를 통하여 어느 정도 조금, 사실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얼마나 있을 거 아니에요. 있다고 할지라도 뭔가 높은 급여랑 아니면 뭔가 좋은 어떠한 그 일하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경우는 사실은 극히 드물 것이다. 즉 일자리의 질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곳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AI를 사용하면은 그러한 장애인들한테 조금 더 퀄리티가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한 접근 자체를 조금 더 원활하게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 없어요? 저는 넘어간다 이제. 그럼 표시를 하자. 조금 다 표시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셨죠? 자, 예를 들어서 뭐에 계실까? AI를 사용하면은 장애인들이 뭔가 일하는 걸 좀 원활하게 해줄 수가 있다. 그게죠? 자, 말하는 것을 인식하는 어떤 솔루션. 아마 AI에 가동되는 무언가에 계실 것이다. 그럼 말 같은 걸 인식하는 도움을 주는 그런 AI 어떤 기능들일 거야. 사람들을 위한.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얘가 구음 장애가 있는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구음 장애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말을 할 수는 있으나 굉장히 조금 어눌하다는 얘기야. 어눌하다. 그래서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어. 의학용어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목소리가 있는 사람, 즉 뭔가 말이 굉장히 좀 어눌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런 해결책, 혹은 실시간 어떤 캡셔닝 시스템. 누구를 위한 거냐면은 귀가 안 들리거나 아니면은 좀 좀 말하는 데 있어서 듣는 데 있어서 잘 안 들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실시간 자막 시스템을 한다. 그런 자막 시스템이 원활하게 한다, 촉진시킨다. 의사소통을 동료들과 그 다음에 또 뭐를 원활하게 하냐면은 접근을 일자리에 대한. 근데 어떤 일자리냐? 대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인. 됐죠? 그래서 시각장애 뭔가 말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무언가. 그 다음에 좀 듣는 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자막 서비스. 그건 전부 다 어떤 AI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인 그런 직장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킨다. 들어갈 수 있게 한다.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다음, AI는 또한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누구의 능력이냐? 숙련도가 낮은 노동자들의 뭐로? 잠재적인 어떤 긍정적인 이펙트, 영향과 함께 뭐에 있어서? 그들의 임금과 직업상의 전망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그 장애인들이 회사에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그거를 조금 가능하게 해주고 일자리의 질도 올려줘. 그런 측면이 있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어떤 측면이 나오냐면은 숙련도 얘기가 나와. 보통 우리가 숙련도라는 거는 높을수록 뭐가 되냐? 임금이 올라가지. 근데 참 이게 문제야. 회사들은 다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을 원해. 응? 근데 장애인들은 숙련도를 쌓을 수가 없어요. 왜? 회사에 들어가는 것조차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 그런 말 많이 들어봤지. 모든 회사가 다 경력직을 원하는데 그럼 초본 대체 경력을 어디서 쌓나? 그런 상황. 그래서 일단 회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다 보니까 경력을 쌓을 수가 없어요. 기술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AI가 그런 저숙련자들의 어떤 기술을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굳이 회사에서 일을 배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에 따라 당연하게 뭔가 숙련도가 높아지면 임금과 그 다음에 직업상의 전망이 높아지겠지. 그래? 여기까지 지금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장애인들 혹은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뭐를 부수는 데 도움을 주는 거란 말할래?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있다. 아니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가는 뭐를 막는 AI의 기능이라고 말할래? 장애인들 회사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그 다음에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다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해결하고 있는 AI의 기능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휘장면. 자, 다음.
자, 예를 들어서 AI의 능력인데 번역하는 능력이야. Translate A in A to B가 아니구나.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볼 거야. 왜? 진짜 잤다. 자고 있거나 뭐 뒤졌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지 뭐. 전화 아, 왔어? 아니 진짜 잤다고. 아 진짜 왔대? 왜 열심히 오고 있대? 헤엄쳐서 오라고 해. 자 예를 들어 이 굴에 예를 들어서가 5번 문장 말고 앞에 더 있었지. 몇 번 문장이었냐? 3번 문장이랑 5번 문장 둘 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각각 뭐의 예시가 되는지 잘 기억해라. 3번 문장은 뭐의 예시였어? A랑 청각 장애인들의 뭔가 진입 장벽을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야. 이 여기서의 그 예를 들어서는 뭔가 지금 시각이나 청각상 그런 류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한 AI 예시다. 근데 여기서의 예시는 뭐일 것 같냐? 윗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숙련도를 도와준다고 했잖아. 5번 문장과 3번 문장은 둘 다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붙어있긴 하지만 들어가는 위치는 엄연히 다르다. 아니 앞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듣는 거, 보는 거 그런 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라면은 얘는 숙련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AI이기 때문에 의미가 많이 달라. 똑같이 예를 들어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자 예를 들어 AI의 능력인데 쓰여져 있거나 말하는 것을 in real time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AI의 능력은 향상시킬 수 있다. 어떤 성과를 수행을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의 어디서 직장에서 자 게다가 최근에 발달인데 AI를 기반으로 작동되는 그 텍스트 생성기의 어떤 최근의 발전은 즉시 향상시킬 수 있다. 수행도를 숙련도가 낮은 사람들의 수행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어떤 영역들에서 어떤 영역들이냐? 쓰기나 아니면 코딩이나 고객 서비스와 같은. 됐죠? 자, 그래서 주제문 몇 번일까? 다 포함할 수 있는 주제 몇 번 문장일까? 2번. 2번? 좀 아쉬워. 1번. 1번. 자, 봐. 우리가 앞쪽에는 그 진입 장벽이 어려운데 그 원인이 뭐였어? 장애. 그다음 뒤에도 똑같이 진입 장벽이 있는 거야. 근데 진입 장벽이 장애가 아니라 뭐 숙련도가 낮으면. 그럼 우리가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숙련도가 낮은 걸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 말이 이거야.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 아니? 그래서 그 주제는 1번이고. 오늘 조금 정리를 하자.
잘했어? 벌써 왔어? 헤엄쳐라니까. 혹시 자기가 롤을 좀 한다 손 들어봐. 진짜 아무도 안 해? 나만 미친 새끼야? 안지민 너 하잖아. 나도 안 해? 야, 진짜 아무도 안 하니? 와 지금 이런 거에 다 있어? 얘들아 좀 적당히 살면서 해. 내가 뭐 어? 진짜 안지민 롤리컵 보지 않았어. 봤어? 네? 롤드컵 봤어 안 봤어? 봤죠. 실시간 라이브로 봤어 안 봤어? 봤죠. 결승까지 다 봤죠. 봤어? 아 내가 그 실시간으로 보고 일요일에 복습하고 어제도 복습하고 해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 놀았어요. 나름 잘함. 내가 생긴 건 아니 생긴 건 그러네. 야 나름 그래도 경력이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어? 그래 좀 해야지. 이렇게 자 다 적었냐? 넘어간다. 말하면 아니? 어느 정도 하는지? 이제 뭘 튀어. 380점. 쌤 성우 롤한대요. 민건이들 민건이다. 내가 예전에 여러 명 계정 칼퇴시켰는데 왜요? 개삭방아 해가지고 혹시 자기가 롤을 끊고 싶은데 조금 자기가 스스로 의지는 안 될 것 같다 그럼 언제든지 얘기해. 알았지? 받아줄게. 나는 사실 뭐 아이디어 여러 개 상관없고 본인들 만약 게임을 그만두고 싶어 그걸 얘기해라. 알았지? 자, 응해 줄 테니까. 서우 얘기해. 자 다음 24번 질문. 어우 고래들 좋아하냐? 네? 고래들 좋아하냐? 그래요? 고래? 고래 얘기잖아. 왜 이리 고래잖아. 어. 남자들은 보통 고래를 싫어할걸? 내 말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자, 고래들은 매우 효과적이다. 뭐에 있어서? 탄소의 저장에 있어서 탄소 저장을 잘한다. 그 고래들이 죽을 때 각 고래는 이게 좀 사실 여기 있을 법한 단어는 좀 잘 아니긴 한데 얘가 격리하다, 격리하다. 근데 이게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자가 격리, 뭔가 떨어져 있는 그 격리라고는 의미가 좀 많이 다르다. 이 격리가 뭔가 좀 거리를 두고 어딘가에 누군가를 이렇게 처박아두는 그런 격리가 아니야. 의미상 격리가 여기서는 일종의 흡수하다는 의미에 가깝다. observe라는 의미 있지. 그 의미에 가깝다. 뭔가 떨어뜨려 놓고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런 격리하다는 동사가 따로 있잖냐. separate라는 동사가.
의미가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서 30톤의 평균 30톤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흡수한다. 그 다음에 그 탄소를 빼내는데 대기에서 봐. 야, 대기에 있는 탄소를 빼는데 그러면 대기에 있는 탄소가 어디 간다는 얘기야? 그 고래가 죽을 때 그 몸 시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대기에 있는 그 탄소가 고래 몸 안에 들어가면 그냥 뭐 흡수되는 것이지 뭐. 그죠? 뭔가 격리, 세퍼레이트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자, 다음 비교를 하자면은 이게 어느 정도 좀 감이 안 잡히지 않냐? 평균 30톤의 이산화탄소를 격리한다는 얘기가 감이 안 잡히지?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인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그게 어떤 건지를 설명해 줄 거야. 아, 비교해 보면 그게 평균적인 나무는 흡수를 한다. 1년에 CO2 48파운드를 흡수한다. 자, 기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각각의 고래는 어떤 바다의 이퀴밸런 똑같은 상응하는 것이다. 수천 개의 나무에. 자, 나무 하나가 뭐 1년간 이건 적을 필요 없다. 43파운드를 흡수한대. 근데 고래 하나가 어느 정도의 나무 역할을 하냐면은 수천 개의 나무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바다에서 고래랑 그 다음에 나무랑 둘 다 CO2를 흡수하는데 고래 하나가 수천 그루 나무 역할을 한다고. 이 문장이 그 뜻이야. 알았어? 자, 다음 자, 여기까지 보여주고 이거 좀 잘못했다. 여기가 안 된다.
이렇게 좀 묶을게. 여기까지 묶어놓으면은 부사절의 의미가 너무 기네. 여기까지 적합하겠다. 얘는 여기까지 묶어놓으면 자, 됐나? 자, 고래는 또한 탄소를 또 나와 격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쓰는데 투를 생략하고 그냥 원형만 쓸 수가 있어요. 뭐 함으로써 탄소를 격리시킬 수 있냐? 바다를 fertilize가 동사로 비를 주다잖냐. 자, 바다를 비를 준단 말은 좀 이상하고 바다를 좀 풍부하게 함으로써 풍요롭게 하면서 뭐 할 때 돌고래가 영양가가 풍부한 배설물을 배출할 때. 그러니까 돌고래가 아니지. 고래, 똥, 오줌 그런 것들이 일종의 거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바다에 퍼지면 그게 바다를 비옥하게 해요. 그리함으로써 탄소를 격리하는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약간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니야 사실은. 바다가 비옥해지는 거랑 그 다음에 탄소를 격리하는 게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사실은 아니라 뒤에 더 읽어볼 거야. 어떻게 이제 탄소 격리하는 도움을 줄 수가 있냐면은 원래 결과적으로 뭐 플랑크톤의 개체수를 증가시켜요. 됐나? 그 다음에 여기 컴마 찍고 그것은 또한 탄소를 격리시킬 수가 있다. 봐. 배설물이 배출돼요. 그러면은 얘가 직접적으로 탄소를 격리하는 건가? 얘가 원인, 얘가 결과라고 하기에는 뭔가 중간에 뭔가 빠져있는 느낌 많이 들어. 논리에 좀 비약이 있단 말이야. 그치? 배설물 배출된 거랑 탄소 격리한 거랑 이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좀 파악하기 어렵단 말이지.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지. 그 역할을 이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봐. 배설물이 많아지면은 결과적으로 식물성 플랑크톤의 증가가 일어나. 그러니까 식물성 플랑크톤 입장에서는 돌고래의 배설물이 먹이야 먹이. 먹이가 많아지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모여든다고. 원래 식물성 플랑크톤의 역할이 뭐냐? 대기 중에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탄소를 격리시킬 수가 있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을 완성하면은 배설물이 배출되면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개체수가 증가할 것이다. 그 식물성 플랑크톤 역할이 물론 그래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 대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대기 중에 탄소를 흡수를 많이 하겠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조금 논리적인 그 보완점이 이 괄호 쳐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조금 여기에 들어갈 부분이다. 자, 그리고 그것이 lead 목적어 목적격보예요. 유발한다. 몇몇 과학자들이 왜 자꾸 코끼리라고 하냐? 돌고래다. 몇몇 과학자들이 고래를 그 해양 생태계의 엔지니어라고 부르게 한다. 됐죠? 자, 2019년에 뭐 경제학자들은 뭐 IMF라는 단체에 추정했다.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근데 어떤 생태계 서비스냐? 각 돌고래에 의해 제공되는 이 생태계 서비스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뭔 의미일 것 같아요? 뭐일 것 같아요?
사실 생태계 서비스라는 말 자체가 너네는 좀 익숙하지 않을 거다. 그지? 그러니까 생태계 서비스라는 거는 어떤 종이 존재함으로써 뭔가 먹이 사슬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자체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을 다 우리가 생태계 서비스로 얘기를 한다. 나무는 어떤 생태계 서비스가 있을까? 그 나와 있는 것처럼 탄소를 갖다가 흡수한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산에 나무가 많은 무슨 효과가 있는지 아니? 산사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생태계 서비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글에 따르면 돌고래 생태계 서비스는 뭐겠냐? 하나밖에 없잖아. 탄소를 격리시키는 거. 그걸 의미한다. 그런 돌고래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들, 즉 탄소 격리 기능의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나 되냐면은 달러로 200만 달러 정도가 넘게 된다고 추정하였다. 돌고래 한 마리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억 원 정도의 가치를 하는 거예요. 30억 원 정도. 그러니까 돌고래가 한 마리가 처리할 수 있는 산소 CO2 양이 있지. 그거를 인간이 직접 하려고 하면은 30억 원이 든다는 얘기야. 자, 그다음. 데이가 조금 위에 문장 잠깐만. 여기 데이 있지? 이게 6번 문장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다. 대야 경제학자들은 call for 요구했다. 새로운 전 세계적인 경제적 동기 혹은 유인체계 프로그램을 뭐 하기 위한 왜 자꾸 돌고래 하는 거야 미친 새끼가. 고래의 개체수를 return 되돌리기 위한. 뭐로 되돌려? 프리라는 단어가 붙으면 뭔가 이전에야. 산업시대 이전에. 그 다음에 whaling이라고 나와 있잖냐. 우리가 어떤 명사, 특히 이게 생물이 있으면은 생물 뒤에다가 ing가 붙으면은 그 생물을 사냥하는 행위를 칭한다. 아니? 그래서 이제 whaling 하면 우리가 일단 고래 사냥하는 거 포경이라고 하죠. 그죠? 산업시대 이전에 포경의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뭐로서? 한 가지 예시로서 뭐에? 자연에 기반한 해결체계. 뭐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얘의 의미를 좀 생각해보자. 자연 기반 해결책이라는 거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구 온난화가 좀 심하지 않냐? 탄소가 되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인간이 직접 해결하는 건 뭐 하는 거일까? 인간이 직접 해결하는 거는 그래서 뭐 탄소 뭐 발전 뭐 전통적인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뭔가 기기나 아니면 정화조 같은 걸 사용함으로써 무언가 인위적으로 탄소 같은 걸 줄이려는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그럼 이 자연 기반 해결책은 뭐 함으로써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걸까? 뭐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그 얘를 아직 생각하지 말고 밑에 문장을 읽지 말고 자연 기반 해결책이 뭔지 좀 생각해봐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특정 역할을 해내는 생태계 생물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한 해결책. 그 복구시키는 거는 밑에 나와 있는 얘기 괜찮냐? 그 특정 역할을 해낸다는 얘기가 돌고래 같은 경우는 원래 자연계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탄소의 흡수하는 역할, 탄소를 겪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죠? 인간이 만약에 어떤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기계 장치를 만들어서 이곳저곳에 설치한다고 해봐요. 그거는 인위적인 방식이야.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 원래 생태계에서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애를 잘 활용하는 그런 방식을 칭하는 것이다. 다만 문제점은 우리가 산업시대 이후로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혹시 그 이유 아니 혹시? 왜 산업시대 이후에 고래가 많아졌는지 아니? 그러니까 고래사냥 왜 했을까? 고래 기름이 많이 필요해. 고래 기름이. 고래 기름이 이리저리 저기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등불 같은 데도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향수, 향신료의 원재료도 많이 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시대 이후로 고래 사냥 엄청 했다. 그래서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고래 갖다가 원래 개체수로 회복시키기 위한 경제적인 유인책에 관한 새로운 경제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냥 말로만 야 고래 사용하지 마, 걔네 착한 애들 있잖아 이러면 하겠니? 뭔가 실질적인 경제적인 보상을 좀 주라는 얘기야. 고래 사냥하지 말고 대신에 내가 돈 줄 테니까 약간 좀 놔줘. 그래 버리는 것이지. 자, 다음 course 요구야. 요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고래 복원 프로그램에 대한. 뭐 하기 위하여?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하여. 됐죠? 미안하다. 왜 자꾸 들거려가지? 고래 개체수를 증가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자, 다음 25번인가? 깝깝하다. 갑자기 이거 이거 보는 순간 갑자기 깝깝해. 이걸 몰석을 어떻게? 얘들 잘 들어라. 본인이 만약에 도표 문제를 틀린다는 얘기는 본인이 비교급, 지상급, 그 다음에 배수사 표현에 모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
진짜요? 모의고사를 풀든 아니면 실제 시험에서든 본인 도표 문제 틀리는 거는 비교급 표현, 취사급 표현, 그 다음에 배수사 표현 3개 때문에 틀린 거예요. 3개 때문에. 그래도 너네 편 나오니까 읽어보긴 합시다. 아, 나 진짜 야, 도표랑 안내문 쓰고 하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 자, 위에 그래프는 보여준다. 1인당 CO2 방출량을 석탄, 석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로부터 나라별 2022년에 그래 여기 보면은 뭐 제목이 이거잖아. 그 다음에 지금 세 개가 뭐예요? 이거 석탄이고 그 다음에 석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있는데 나라는 총 비교될 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있네. 나라별 사용 비중을 표시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거를 이만큼, 그 다음에 석유를 이만큼, 가스는 이만큼. 자, 다음 미국은 가장 높은 총량을 가지고 있다. CO2 방출량에. 비록 뭐 할지라도 그 배출량이 그 석탄의 배출량이 두 번째로 뭘가 공사고 두 번째로 낮을지라도 뭐 중에서 위에서 보여지는 국가들 중에서 자 비교를 해보자. 미국이 제일 큰가? 그러네. 제일 많네. 그럼 여기서 지금 그 석탄으로 인한 배출량이 지금 2.8이잖냐. 이게 두 번째로 낮대. 이 나라들 중에서 제일 낮은 나라는 브라질 0.3. 그 다음에 다 보면은 2.8보다 높네. 그건 두 번째로 낮은 거 맞지? 자, 다음 여기 한국도 들어가? 아 대단하다 진짜. 야, 뭐 이렇게 많이 썼어 우리나라. 자, 한국의 총 CO2 방출량은 10톤이 넘는다. 그 다음 뒤에는 이렇게 분사분해겠죠? 그것을 순위로 두면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위치에 위에서 보여지는. 그래서 총 확인해야 될 건 두 가지야. 얘가 총 사용량이 10톤이 넘는지, 그 다음에 전체 위에 있는 국가 중에서 총량이 두 번째로 높은지 두 개라고 하면 되겠다. 자, 먼저 덧셈을 요구하네. 아씨 5.8 더하기 5.2 11이니까 일단 10은 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냐? 미국이 제일 높고, 그 다음 얘 두 번째. 얘도 문제 없지. 그래서 자, 다음 3번. 독일은 더 낮은 CO2 방출량을 가지고 있다. 한국보다 세 가지 주요 자원에서 respectively 각각 한국보다 더 조금 낮아야 돼. 그래서 한국과 독일을 비교해 볼 건데, 독일은 전부 다 지금 한국보다 다 이 가스, 석탄, 그 다음에 석유 사용량이 다 낮아야 돼. 자, 5.2, 2.9. 더 높고 3.4, 3.0. 한국이 더 높고 2.4, 1.8. 한국이 더 높네. 그래서 얘도 문제가 없겠다. 다음 4번. 남아프리카의 그 CO2 배출량은 3배보다 높았다. 뭐에? 독일에. 여기서는 일단 뭐를 봐야 되냐면은 석탄 얘만 봐야 돼. 나라 비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랑 독일을 비교하고 그 두 나라에서의 석탄을 비교해야 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석탄이 독일의 것보다 3배가 더 높아야 된다. 자, 또 올라가서 보면은 독일은 여기 있고 남아프리카 여기 있고 석탄을 비교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5.7, 2.9 아까 얘가 독일의 것보다 3배가 넘는다고 했잖냐. 3배가 안 되는데 2.9 곱하기 8, 3 하면은 뭐 8.79 한점 모자라네. 그래서 답은 4번이 있어. 원문장에서. 근데 사실 이게 원문장의 답이 별 의미가 없지. 어차피 바꿔서 나올 거 아니냐. 이게 설마 있는 그대로 나오겠어? 아이씨 그럴 리는 없겠지 설마. 당연히 도표는 아마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고 밑에 있는 진술은 바뀌어서 나오겠죠. 그래서 원문의 뭐 답이 이거인 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 어차피 밖에 나오다 보니까. 자 다음 5번. 자 브라질에서는 석유가 가장 큰 출처 원천이다. CO2 배출량의 세계의 어떤 주요 자원들 중에서 브라질에서는 얘가 가장 그 사용률이 높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다. 미국과 독일도. 5번 문장에 볼 게 많네. 브라질 내에서 얘가 가장 높은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이랑 그 다음에 독일도 마찬가지로 얘가 제일 높은지를 봐줘야 돼. 브라질 먼저 보면은 5일 1.5로 제일 높은 게 확 보이고 그 다음에 미국 6.7 제일 높고 그다음 독일 3.0 제일 높은 건 맞네. 그래서 5번 문장도 맞는 진술이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